안녕하세요. 구대판다 테디입니다. 오늘은 좀 영상이 다르죠. 오늘은 좀 평소랑 다르게 저희가 진짜 좀 수업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이렇게 촬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촬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색할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저희가 상품 소싱에 대해서 해보려고 해요. 상품 소싱을 하려면 우리가 키워드를 찾아야 되고, 그 소싱한 상품을 또 우리가 쇼핑몰에 등록을 하려면 상품명까지 만들어야 되겠죠. 그 과정을 A부터 Z까지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보면 그 아예 구매 대행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봐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보여서 기초편으로 준비한 내용이니까 기존에 아시던 분들은 참고만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예 이제 초보이신 분들한테 저희가 맞춰가지고 좀 진행을 해볼 건데, 중국 구매 대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중국 구매 대행은요, 일단 이거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판매하기보다는 소비자들이 검색하고 구매하려고 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게 저희한테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라는 게 나름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무지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팔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키워드를 뭘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인데, 그거를 찾는 거죠.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이 데이터 플랫폼이에요. 데이터 플랫폼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네이버 데이터랩, 그리고 아이템 스카우트, 판다랭크, 셀러랩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 제가 사용할 플랫폼은 이 판다랭크라는 플랫폼이고요. 판다랭크에 로그인, 회원가입 하시고 무료로만 일단 사용하셔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내가 미국 구매대행이나 혹은 일본 구매대행처럼 어떤 특정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구매대행 판매자라면 이미 소비자들이 찾는 제품이 뭔지 우리도 명확하게 알고 있죠. 왜냐면 우리도 하나의 소비자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품들을 이제 해외 쇼핑몰에서 조금 더 싸게 혹은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든 그런 상품들을 이제 가져와서 판매를 하면 되는데, 이 중국은 브랜드 제품을 판매를 하기보다는 그냥 논브랜드 제품을 사람들 실생활에 일반적인 소비용품으로 혹은 어떤 개인의 어떤 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어떤 판매할 상품을 정하고 키워드를 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찾아봐야 돼요. 소비자들이 어떤 거를 검색을 하는지. 이제 그럴 때 보기 가장 좋은 게 카테고리로 찾는 겁니다. 왜? 카테고리는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플랫폼에도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1차 카테고리는 뭐고, 2차 카테고리는 뭐고, 3차 카테고리는 뭐고. 그럼 우리는 이 카테고리만 들어가면 이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관련된 키워드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키워드들을 보면 소비자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어떤 걸 찾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판다링크에서 왼쪽 탭에 보시면 키워드 찾기라는 항목이 하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이 키워드가 실제로 우리한테 필요한 키워드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색하고, 쇼핑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을 거는 대표 키워드라는 걸 먼저 찾을 거야. 이거는 내가 어떤 걸 팔지 라는 거를 정해주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중국 구매 대행의 장점이라 하면 브랜드처럼 유명한 브랜드나 누구한테나 알려져 있는 브랜드 어떤 상품은 없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은 웬만한 것들은 중국에는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검색이 나오는 어떤 키워드를 찾았을 때 중국에 있는 쇼핑몰에서 검색을 하면 충분히 우리가 그 상품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중국 구매 대행의 약간 이제 판매 전략, 목적으로 봤을 때 이미 국내에서 잘 팔고 있는 상품들을 백날 올려봐야 잘 팔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이게 좀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왜냐? 수요가 증가하면요,
공급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똑똑하고 머리 회전이 빨라요. 뭔가 돈이 되는 시장이라고 하면 바로 공급이 따라오게 되고, 그만큼 수요가 크다 보니까 공급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공급이 많아지면 원가 절감이 가능해지겠죠.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나 어떤 이후에는 서비스 경쟁이 계속 이제 심화되는 이제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높은 시장은 이미 공급도 충분히 포화되어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거를 우리가 백날 중국에서 가져와서 팔아봤자 서비스 경쟁력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배송. 중국은 배송이 너무 늦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것들은 어떤 거냐, 우리가 뭘 팔아야 될지를 정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이 수요가 좀 애매한 시장을 찾는 거예요. 이 수요가 좀 애매하다는 얘기는 공급도 거기에 맞춰서 애매하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가 별로 없는데 공급만 막 미친듯이 늘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애매한 시장을 찾아서 공급력도 애매해서 이 가격 경쟁력을 크게 가져갈 수가 없는 시장, 혹은 공급업자들이 여기 시장성에 대한 계속 의문을 품어가지고 내가 상품을 많이 생산하고 판매하기에 조금 어려워할 만한 그런 시장을 이제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 뭐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걸 팔지 대표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데, 자, 일단 카테고리부터 선택을 해야 돼요. 뭐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일단 중국 구매 대행으로 화장품, 미용이나 출산, 육아, 식품, 그리고 여가, 생활 편의는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의류 잡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재권 이슈가 좀 발생할 수 있는 항목들이어가지고, 이거는 조금 익숙해지시면 네,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지금 뭐 당장 하셔도 전혀 뭐 상관은 없기는 한데, 네,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뭐 디지털 가전에서 우리가 시즌성 상품들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뭐 생활 가전이나 뭐 계절 가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 뭐 가구 인테리어는 워낙 많이 보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죠. 뭐 스포츠 레저도 많이 보긴 보는데, 뭐 이 안에서도 우리가 조금 뭐 주의해야 될 카테고리들이 있긴 있어요. 뭐 골프 용품들. 왜냐면 이 골프라는 스포츠는 하시는 분들이 뭐 어쨌든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여기 관심이 없는 분들은 사실 이 브랜드들 자체가 다 생소하거든요. 잘못 가져오면 이게 또 지재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심하면 된다. 뭐 캠핑이나 낚시도 약간 좀 그런 케이스가 있고, 하지만 다 내가 거를 수 있으면 다 하실 수 있는 키워드이고, 그리고 생활 건강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공구, 구매 대행으로 되게 잘하는 용품 중에 하나죠. 저희 이제 수강생 대표님들도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어떤 카테고리 항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네, 요런 게 있고, 또 여기서는 또 이제 중요한 게, 이 2차 카테고리에 보면 건강이나 이 당뇨, 의료, 실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어쨌든 전문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구매 대행이어도 안 되는 항목들은 있어요. 그거의 대표적인 게 이 화장품, 미용, 뭐 출산, 육아, 그리고 생활 건강이 2차 카테고리에 있는 요 건강 관련된 애들, 뭐 전문 의학 용어가 들어가 있거나 병명이 들어가 있거나 질병명이 들어가 있거나 그런 카테고리들은 아예 그냥 건드리지를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뭐 어떤 거 하나를 제가 선택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가구 인테리어에서 뭐를 봐볼까요? 서재 사무용 가구에서 코너형 책상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카테고리들을 보면 이 2, 3차에서 끝나는 애들이 있어요. 3차에서 이렇게. 자, 4차까지 안 나오죠? 이 3차는 3차까지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3차까지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선택한 것처럼 이렇게 4차까지 나오는 카테고리가 있으면 4차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안에서도 변경이 얼마든지 이렇게 가능해요. 가능하면 이제 또 4차까지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자, 이렇게 끝에 차수까지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 하단에 이 카테고리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쭉 나와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진짜 검색하는 키워드가 되겠죠. 일단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제가 아까 뭐를 보라 그랬죠? 수요를 보자 그랬죠. 수요. 자, 온라인의 수요는 결국엔 뭐예요? 검색이에요. 검색. 그럼 우리는 검색량을 확인을 하면 시장의 규모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시장의 규모에 맞춰서 공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어느 정도 봐도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걸을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걸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검색량은 흔히 이제 우리가 뭐 소형에서 뭐 중소형 키워드 규모라고 얘기를 하는 한 1000에서 한 3만 정도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범위도
꽤 이제 그 폭이 좀 큰 범위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양하게 처음엔 또 봐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검색량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 이렇게 월간 검색량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일반적으로 아마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 화살표에 불이 아무것도 안 들어와 계실 거예요. 화살표를 이렇게 딱딱 클릭을 하다 보면 이 검색량이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거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보고 우리 조건에 맞는 어떤 대표 키워드를 찾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쇼핑 전환이라는 걸 봅니다. 쇼핑 전환이라는 걸 이렇게 한번 딱 클릭을 하면 자 최악 해가지고 0 나오죠. 이게 숫자가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이 화살표가 아래 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자 최적이라는 걸로 숫자가 높은 숫자가 나오고 점점 내려갈수록 아래가 이제 작은 숫자들이 정렬이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제가 참고하는 자료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쇼핑 전환이라는 거는 소비자들이 이제 우리가 네이버나 이제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어떤 검색을 할 때 쇼핑을 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냐, 혹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검색을 하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쇼핑 전환율이 높은 키워드란 얘기는 검색을 하고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서 진짜 내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찾는 키워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기왕이면 정보를 위해서 검색하는 키워드보다는 쇼핑을 하기 위해서 검색하는 키워드를 일단 우선순위로 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쇼핑 전환율이 높은 애들 순으로 보되 검색 조건이 우리 시장 수요에 맞는 그 1000에서 한 3만 사이의 키워드들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중고 책상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일단 이 키워드는 우리는 안 써요. 왜? 우리가 판매하는 건 중고가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 또 보다 보면 자, 여기 한샘 책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 당연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한샘이라는 거는 브랜드죠. 일단 우리가 이 어떤 키워드 선정을 할 때 쓰면 안 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브랜드 키워드. 왜? 이거는 상표권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그 브랜드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브랜드 키워드를 갖다 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짜 무임승차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브랜드는 본인들이 다 마케팅하고 광고해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막 올려놓고 브랜딩을 해놨는데 나는 전혀 이 브랜드랑 상관없는데 그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져 있는 그 키워드를 가져다가 씀으로써 노출 효과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브랜드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브랜드 키워드는 아예 쓰시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뭐 브랜드 안에 그 유명한 뭐 모델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피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나이키라는 브랜드는 당연히 알죠. 나이키에서 되게 유명한 그 신발들이 뭐가 있어요. 에어포스가 있고 뭐 에어맥스가 있고, 그쵸? 그런 키워드들을 일단 절대 쓰시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예시로 드린 이 나이키라는 브랜드는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 카테고리들을 막 보다 보면 나는 난생 처음 이 카테고리를 보는데 거기에서 관련된 키워드들을 보다 보면 내가 난생 처음 보는 키워드여서 이게 어떤 그 특정 모델명인지도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하나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일반 명사만 써라. 일반 명사. 일반 명사로 된 것만 찾아. 일반 명사. 그리고 그냥 이거를 흔히 생각했을 때 자, 국어 사전에 이걸 검색하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샘 책상. 내가 이 한샘이라는 브랜드를 모르겠으면 이게 국어 사전에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사무 책상, 그리고 뭐 서재 책상,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반 명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체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미드 센츄리라는 책상이 있네요. 미드 센츄리 많이 들어보셨죠? 되게 일반 명사 같죠? 자, 이런 거 헷갈릴 때는 일단 키프리스를 켜요. 키프리스라는 거는 상표권 뭐 등록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곳인데 이런 데다가 헷갈리면 검색해 보시면 돼요. 미드 센츄리 한번 검색해 볼까요? 미드 센츄리라고 검색을 했더니 자,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익숙하다고 해도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되게 좋은 교보제가 나오긴 했는데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올라가 볼게요. 이제 우리가 대표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대표 키워드. 일단 하나씩 적어보죠. 중고 책상은 우리가 쓰면 안 된다고 했고, 책상 겸 테이블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일단 이 키워드는 막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일단 적어 놔볼게요. 책상 겸 테이블. 제가 책상 겸 테이블이라는 키워드는 왜 마음에 안 들지 않냐,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뭔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어떤 대표 키워드라는 거는 내가 어떤 걸 팔지를 정해야 되는 건데, 책상 겸 테이블이라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어떤 책상이든 갖다 놓고 이걸 뭐 테이블처럼 쓸 수도 있는 거고 식탁처럼 쓰려면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뭔가 좀 뾰족함이 별로 없다.
기왕이면 뾰족함이 있는 게 좋다는 거죠. 내려가 볼게요. 보니까 서재 책상이라는 게 있어요. 서재 책상도 뭐 나쁘진 않다 하지만 이것도 약간 뾰족함이 아쉬운 이유가 뭐 서재에다가 놓으면 다 서재 책상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요런 건 좀 괜찮죠. 1인용 컴퓨터 책상 뾰족하잖아요. 왜? 일단 사이즈가 정해져 있고 컴퓨터를 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쵸? 자, 여기 보니까 L자 책상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얘가 확실히 뾰족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영어로 이 L 소문자로 해가지고 L자 책상이라고 나오는 건데, 이게 뭔지는 제가 이따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떤 키워드가 나왔고 이 쇼핑 전환율이 뭐 좋음으로 되어 있고 검색량도 뭐 최소 1000 정도는 나오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일단 얘는 괜찮겠다 라고 판단이 됐으면 얘를 이제 내가 뭘 팔지? 라는 어떤 그 대표 키워드가 되는 거죠. 이 대표 키워드를 찾았으면 그 다음에 뭐를 봐요? 얘를 딱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얘를 딱 클릭을 하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나오면서 이 키워드 분석이라는 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여기 이제 판다랭크에서 내가 이제 조금 전에 클릭한 어떤 그 키워드가 이렇게 딱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카테고리를 봐요. 카테고리. 자, 이 카테고리도 요즘에 되게 중요해요. 예전에는 이게 막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 L자 책상이라는 키워드를 네이버 쇼핑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쇼핑에서 L자 책상이라고 딱 검색을 하고 그냥 이제 네이버 랭킹 순으로 나오는 것들 중에서 자, 광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위 판매자들을 볼게요. 일단 뭐 이케아 책상이라고 불리는데 여기 보면 카테고리 한번 보세요. 코너형 책상이라고 나오죠. 얘는요 코너형 책상이죠. 얘는요 코너형 책상이죠. 코너형 다 똑같아요. 상위 노출되고 있는 판매자들이, 즉 잘 팔고 있는 판매자들의 카테고리까지 다 명확해요.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카테고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비슷하게 키워드들이 묶이는 경우들이 있어서. 근데 요즘에는 특히나 이 네이버에서는요, 카테고리가 이 상품의 어떤 그 정보들이랑 정확하게 매칭이 되냐를 또 되게 중요하게 봐요. 사실 쿠팡이나 지마켓, 옥션 이런 그 쇼핑 중심적인 일반 오픈마켓에서는 이렇게 막 까다롭게 보진 않는데, 네이버는 일단 뭐 쇼핑이 되기 전에 얘네들은 그 정보를 먼저 명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고, 네이버에서 뭔가를 검색하는 사람들한테 그 검색하는 것들이 딱 단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같은 것들이 오차가 발생되는 거를 절대 좋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만들 때도 이 코너형 책상이라고 정해져 있는 이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키워드들로 어떤 상품명을 조합을 해야 훨씬 더 노출에 유리하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이거는 또 제 개인적인 온라인 쇼핑을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키워드를 하도 많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은, 결국에는 이 쇼핑몰들도 로직에 의해서 이 상품들을 각각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빅데이터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빅데이터. 예를 들면 이런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요. 이거 보면 이렇게 L자 책상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역자 책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기역자 책상이라는 건 우리만 알죠. 근데 L자는 영어 L이니까 다른 데서도 다 이렇게 검색이 된단 말이에요. 이 L자 책상이나 뭐 기역자 책상이라는 걸 누군가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은 이런 디자인의 제품을 찾는 거니까 이러한 상품을 뭐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거나, 그리고 쇼핑까지 하고 구매까지 하고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애기가 그 단어를 맨 처음에 태어나서 배우는 것처럼, 물론 뭐 제가 애기가 있진 않지만 어쨌든 애기가 단어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뭐 엄마든 아빠든 옆에서 이거는 그릇이야, 이거는 TV야, 이게 TV야, TV 켜, TV 꺼 하면 이제 애기는 엄마가 자꾸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거 TV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TV라는 게 인지가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빅데이터도 다 똑같이 학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 기역자 책상, L자 책상이라고 딱 검색을 한 다음에 딱 들어오는 상품의 어떤 이미지, 그 특징, 그런 것들이 빅데이터로 계속 쌓여가지고 이 쇼핑몰이 이 단어를 외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역자 책상이라고 누군가 검색을 하면 그 사람들은 코너형 책상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어떤 그러한 상품들을 찾게 되고, 그러한 상품들의 이미지는 되게 큰 테이블인데 이렇게 기역자처럼 L자형으로 어떤 형태적인 특징을 가진 그러한 상품들을 찾는구나, 이게 계속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 전달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볼 때는 카테고리와 그리고 이 썸네일
그리고 어떤 상품의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일치하는 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라고 판단을 하고 아무래도 노출 지수에서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런저런 얘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뭐 중요한 거는 일단 뭐 쉽게 생각하자고 하면 잘 파는 남들이 하는 거를 참고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잘 파는 판매자들은 어떻게 키워드를 만들고 어떠한 키워드 조합을 가져가고 어떠한 카테고리들을 쓰며 그러한 상품들은 어떤 상품들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카테고리를 하나를 정했으면 이 코너형 책상, 즉 우리는 이제 코너형 책상에 관련된 키워드들을 조금 더 뽑아야 돼요. 상품명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연관 키워드로 들어가세요. 옆에. 그러면 내가 이제 조금 전에 찾은 이 L자 책상에 관련된 연관 키워드들이 쭉 뽑히는데 여기 보면 카테고리들이 별의별 카테고리들이 다 있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였어요? 코너형 책상이라는 카테고리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코너형 책상을 뽑는 거예요. 이 코너형 책상에서 기억자 책상이라는 게 딱 있네요. 검색량도 괜찮네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모으는 거죠. 기억자 책상.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 또 코너형 책상인데 코너형 책상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코너형 책상 이렇게 우리가 L자 책상을 팔지라고 정했는데 왜 이 기억자 책상과 코너형 책상이라는 키워드가 필요할까요? 되게 기본적인 거죠. 일단 첫 번째 얘는 검색량이 1000이에요. 얘는 4000이고요. 이 코너형 책상 몇이야? 얘도 1200 정도 되네요. 얘네를 합치면 대략 어느 정도예요? 한 6500 정도가 되겠네요. 그쵸? 내가 얘 하나만 쓰면 나는 1000명의 어떤 소비자한테 밖에 내 상품을 노출시켜줄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네들을 다 넣으면 누구는 L자 책상이라고 검색하는데 누구는 기억자 책상이라고 검색을 하고 누구는 또 코너형 책상이라고 검색을 하죠. 이 소비자들이 다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다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확률적으로 봤을 때 한 명이라도 더 내 상품을 봤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목적은 그건 거잖아요. 한 명한테라도 더 노출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 심지어 그 한 명이 본다 해도 내 걸 무조건 구매한다는 보장이 없어. 일반적으로 구매 대행의 어떤 그 상품 구매 전환율을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한 1~2% 정도 수준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결국에는 100명이 봐야 한두 명이 구매한다는 건데 이 1000명한테 보여주는 것보다는 4000명한테 더 보여줄 수 있고 1200명한테 더 보여줄 수 있고 결국엔 다 합치면 6000명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건데 구매 전환율은 이건 통계적인 거니까 일편율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쳤을 때 우리는 판매할 확률을 더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키워드들을 많이 뽑는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일자형 책상 이런 게 들어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코너형 책상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긴 테이블을 찾고 있는 건데 내가 여기다가 일자형 책상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일자로 된 책상밖에 안 나요. 이상하게 코너처럼 나온 게 있긴 하지만 대개는 이렇게 일자형 책상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검색은 돼서 내게 설령 노출이 된다 해도 유입도 안 돼, 구매 전환도 안 일어날 가능성이 커. 물론 일자형 책상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코너형 책상을 보고 코너형 책상을 뭐 충동적으로 구매할 수도 있죠. 그럴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쇼핑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검색한 키워드를 딱 바로 보여줘야 그게 구매 전환에도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노출 자체에서 점수가 좀 깎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제가 이따 하나 또 나오면 보여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우드라고 이렇게 적어놨어. 우드. 그러니까 소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옆에다가 또 철제라고 소재를 적어놔요. 그러면 이 쇼핑몰 입장에서는 이게 뭐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쇠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이렇게 헷갈려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사진은 나무로 되어 있는데 철제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서 일단 생긴 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철제로 만들어진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걸까? 그럼 나는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지? 일단 혼선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속성 값들도 이 내가 소싱하고자 하는 상품을 명확하게 알고 넣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넣지 마셔라. 중복되는 속성 값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뽑아가 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편안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 연관 키워드에 보시면 이 엑셀 다운로드가 있어요. 얘를 다운로드를 받아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엑셀이 하나가 다운이 될 거고 얘를 이제 켜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켜주시면 편집 사용을 눌러주시고 여기 밑에 보면 그 탭이 보이죠? 여기 보면 연관 키워드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편해요. 왜냐? 얘를 딱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맨 마지막 차수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코너형 책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맨 상단에 이 제목들을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엑셀 우측 상단에 보면 정렬 및 필터라는 게 있어요. 여기 필터를 걸어주시면 이게 화살표가 각각 하나씩 생기죠. 이 화살표를 딱 클릭을 해서 카테고리를 클릭을 해가지고 이 모두 선택을 다 제거를 하신 다음에 코너형 책상 얘만 찾아가지고 얘를 딱 선택을 해요. 그다음에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얘네만 이렇게 딱 선택이 돼요. 그럼 얘네를 가지고 일단 또 적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색량을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내림차순으로 딱 한다 하면 이 안에서 검색이 많은 것부터 적은 순으로 내림차순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뽑아주시면 되는데 다시 돌아가서 한번 여기다 이어서 붙여볼게요. 일단 L자 책상, 기역자 책상, 코너 책상이라는 게 있고 코너형 책상을 했으니까 오케이 얘는 패스. 이케아 코너 책상, 우리는 이케아 파는 게 아니잖아요. 패스. 기역자 책상, 코너형 책상 썼고요. 기역자 책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L자 책상은 썼고요. 기역자라는 게 있고 근데 기역자나 기역자나 사실 뭐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뭐 써주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얘는 이렇게 안 쓰는 편입니다. 그냥 검색량 높은 걸 더 가져가는 편이에요. L자형이라는 것도 있고 기역자 테이블이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 보면 자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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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 어때요? 반복되죠. 첫 번째 이 쇼핑몰들은요 하나하나 다 읽어요. 그래서 얘네들 이 중복되는 키워드들은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지우면 원래는 코너형 책상이라고 검색을 하는데 코너형밖에 안 남죠. 그러면 사람들이 코너형 책상이라고 검색했을 때 이거 검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상품명 내에 이 키워드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으면 검색 로직에는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런 중복되는 키워드들을 지워주시면서 내 상품명을 줄여주시는 거예요. 왜? 상품명이 일단 쿠팡 기준으로 100자까지 사용은 가능한데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50자 미만이에요. 왜냐? 50자 이상이 되면 이게 사실 그렇게 크게 키워드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그 키워드의 점수 같은 것도 웬만하면 이 앞쪽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길게 쓰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특히나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5자에서 한 30자 짧아요. 짧은 걸 좋아해요.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면 쓸모없는 정보들이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상품명에 너무 많은 키워드를 넣지 마라. 글자 수를 너무 길게 하지 마라. 물론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다고 뭐 글자 수가 막 이렇게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100자까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보통 25자에서 30자만 쓰죠. 그럼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떤 상품명을 지었을 때 훨씬 더 로직상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책상, 책상, 책상 다 붙으면 어때요? 글자 수가 계속 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다고 뭐 이게 없다고 해서 검색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라. 이대로 그냥 중복된 애들은 지우시면 된다. 자, 그럼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책상은 L자 책상도 있고 기역자 책상도 있고 코너형 책상도 있는데 그럼 이 책상은 어디에 붙는 게 좋냐? 이거는 그냥 개인의 선택이에요. 나는 코너형 책상을 검색하는 사람들한테 내 상품을 좀 더 주도적으로 이렇게 더 가중치를 높여서 노출하고 싶어 하시면 코너형 책상이라는 걸 앞으로 끌고 오시면 되고 이건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상품명을 이렇게 나열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어서 가볼게요. 자, 제가 지금 테이블까지 뺐죠? 책상은 있으니까 이렇게 패스, L형 있고 컴퓨터 책상이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그럼 컴퓨터도 넣어주면 좋겠죠. 코너는 들어가 있으니까. 자, 오케이,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할 게 나왔어요. 자, 코너형이라는 단어가 있고 코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역자형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냥 기역자가 있고요. 자, 이거는 뭐 사실 이것도 약간 제가 그냥 하면서 많이 좀 느끼는 부분이긴 한데 쇼핑몰이 자, 이 글자들을 하나씩 읽는다. 예를 들면 이 책상이 L자 책상 바로 뒤에 이렇게 나온다고 쳐도 기역자 책상 이 뒤에 책상이 없어도 기역자 책상을 검색하면 이 상품명 안에 기역자 책상이 있어서 로직이 검색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코너형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는 코너가 있으니까 나는 코너도 쓰고 싶고 코너형도 쓰고 싶어. 그러면 이 코너를 지우고 이 형을 띄우면 될까? 이러면 안 돼요. 왜냐? 자, 이 책상이라는 단어랑 기역자라는 단어 혹은 뭐 코너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어떤 단어 형태 중에 하나예요. 기본 단어 형태 중에. 그러니까 어절로 읽을 때도 기본 단어 형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형이라는 단어는 물론 형이라는 진짜 그 브라더 그 형이라는 단어가 있기는 하지만
얘네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따로 떨어져서 나갔을 때는 그렇게 검색 로직에는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다시 얘기하면 코너형과 코너는 다른 단어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왜? 코너형이라는 얘기는 이 형이라는 게 합쳐졌을 때 완성형 키워드가 나오는 거고, 코너는 코너 자체로도 완성형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L자 책상을 붙여서 쓸게요. L자 책상이라는 것도 하나의 완성된 키워드로 나올 수가 있어요. 맞죠? 띈다고 해서 이 기역자, L자, 기역자 얘네가 인식이 안 되는 키워드가 아니란 얘기예요. 얘네도 하나의 완성형의 키워드로도 단독으로도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의 포인트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결과적으로 내가 이거를 뭐 단어 이렇게 막 하나가 막 남았을 때, 글자 하나가 남았을 때 이거를 띄어 써야 돼요, 막 붙여 써야 돼,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띄어 썼을 때 글자 하나가 완성형 단어가 아니라면 얘네는 다른 단어로 인식하는 게 맞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저는 둘 다 쓸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과감하게 지워버리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띄었어요, 붙였어요? 또 이것도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소비자들이 검색할 만한 쇼핑몰들이 있죠. 쿠팡이랑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죠. 쿠팡은 사람들이 로켓 배송 때문에 하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쿠팡에 직접 들어와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쵸? 그때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검색 데이터들이 이 쇼핑몰들은 계속 쌓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코너형 책상이라고 딱 검색을 했을 때, 지금 저는 붙여서 썼죠. 그랬더니 자동 완성 키워드가 띄어 써서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쿠팡에서 코너형 책상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되게 다 띄어서 검색을 할 가능성이 크다. 자, 제가 띄어서 썼더니 그냥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걸 따라가는 게 좋다. 네이버에서 이번 검색해볼까요? 띄었었죠? 붙여볼까요? 그럼 이건 띄어서 쓸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L자 책상도 한번 해볼까요? 얘도 띄어서 쓰네요. 얘는 붙여서 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죠? 자, 제가 대문자로 써도 소문자로 나온다. 물론 뭐 대문자, 소문자는 뭐 로직상 크게 상관없긴 하지만 이게 진짜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 보통 L자를 딱 검색하는 사람들은 이걸 많이 찾아하고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명확하게 딱 상품이 나오니까. 이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뭐 키워드를 띄어 쓸지 붙여 쓸지도 결정을 하실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되면 글자 수도 한번 볼까요? 이 네이버에서 글자 수 색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게 나와요. 여기다 이렇게 딱 붙여 넣어보면, 엔터를 딱 누르면, 자, 24자 정도가 나오네요. 뭐 50자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더 넣을 수 있으면 넣어도 되지만, 뭐 억지로 굳이 넣을 필요 없다. 왜? 검색할 만한 상품 키워드들은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얘를 그냥 사실상 그대로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조금 아쉽다 하시면 여기다가 이 뒤로 뭘 붙일 수 있냐, 쿠팡 키워드를 또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그 이전 영상들에서 몇 번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자, 보세요. 우리는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지금 판다랭크라는 데이터 플랫폼에서 가져왔죠. 판다랭크라는 데이터 플랫폼은 네이버 데이터랩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다가 쓰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네이버 사용자들이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데이터들을 싸그리 모아놨다가 정리해서 가공해서 보여주는 결과값이다. 근데 쿠팡은 뭐냐? 우리는 이제 쿠팡에서도 잘 파는 게 좋죠. 왜? 쿠팡이 트래픽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코너형 책상을 쿠팡에서 검색을 해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들은 이제 쿠팡에서도 많이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왜? 어떤 상품이든 빨리 받는 걸 좋아하니까 혹시나 쿠팡의 로켓 배송이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가격에 있는지 보려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검색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겠죠. 그래서 쿠팡은 쿠팡만의 어떤 새로운 키워드 데이터가 분명히 존재할 거다. 그래서 쿠팡에서 어떤 대표 키워드를 하나를 검색을 한 다음에 상위 노출하고 있는 판매자들이 쓰는 키워드들 중에서 내가 아직 여기에 쓰지 않은 키워드가 있다면 이제 추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광고, 돈 주고 노출하는 거는 패스. 로켓 배송, 쿠팡 거니까 패스. 그게 아닌데 노출 잘하고 있네요. 그쵸? L자 코너형은 우리도 있어요. 보니까 게이밍 책상이 없어요. 그럼 게이밍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컴퓨터 책상, 공부, 사무용이라는 게 없어요. 공부, 사무용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물론 마찬가지로 이 상위 노출하고 있는 판매자들이 뭐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상품들이. 그 안에서 중복되는 키워드가 있으면 훨씬 좋겠죠. 뭐 예를 들면 이 게이밍.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고. 그러면 게이밍이라는 키워드는 쿠팡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거겠구나. 그 데스크라는 영어도 쓰고 있네요. 뭐 데스크 이런 식으로 한 3개에서 4개 정도 단어를 추가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의문점. 이 게이밍이나 사무용 뭐 데스크는 분명히 판다랭크에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왜 못 썼겠어요? 결과적으로 이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으니까 못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분명히 아까 그 카테고리가 매칭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다른 카테고리는 쓰지 말라 그랬는데 얘네를 쓰면 카테고리 범주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쇼핑몰에 키워드 등록을 할 때도 나름 전략을 가지고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는 얘네만 써요. 왜? 네이버 데이터랩에 있는 기반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키워드로 작성을 했고 그 키워드들이 다 어떤 하나의 특정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키워드들이니까. 그쵸? 근데 쿠팡은 이미 다른 키워드가 나오는 것부터 자, 쿠팡은 야, 나는 됐고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간다, 이런 것들을 그냥 보여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네이버에 올릴 때는 얘로만 올리고 쿠팡에 올릴 때는 그냥 쿠팡에 맞는 키워드만 올려라. 쿠팡에 맞는 키워드만이 아니라 이제 얘네한테 이제 플러스를 해가지고 추가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도 얼추 매칭이 된다. 왜? 스마트 스토어용 키워드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아까 25자 정도 됐었나요? 길지 않죠? 그러니까 딱 스마트 스토어에 어울리는 정도의 그 키워드예요. 그죠? 근데 쿠팡은 50자 미만이면 된대. 그러니까 이게 더 넘어도 된대. 그래서 얘네를 추가해주면 또 그만큼 길이가 만들어진다. 40자까지 만들어진다. 그럼 이 얘기는 아, 내가 어떤 특정 더 많은 범주의 소비자들한테 내 상품을 노출시켜 줄 수 있는 확률이 생길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하면 뭘 팔지? 를 하나를 찾아가지고 이거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시켜 주기 위해 필요한 키워드들을 쭉 선별이 된 거죠. 이해가 되셨죠? 얘를 가지고 상품명을 지어줘야 되는데 상품명을 지을 때도 나름대로 전략이 필요하다. 일단 우리는 메인과 서브 키워드로 나눠요. 자, 메인과 서브 키워드 나누는데 메인 키워드는 한 3개에서 4개의 단어 정도로 구성을 하는 게 좋고 서브 키워드는 그냥 이렇게 나머지 애들을 쓰면 돼요. 여기 안에서. 자, 그럼 메인 키워드는 어떤 식으로 만드냐?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표 명사를 하나를 정해요. 그 대표 명사는 어떤 명사여야 되냐면 이 키워드를 누군가 봤을 때 내가 이제 가져오는 상품에 소싱하는 상품에 정확히 매칭이 되는, 뭐 우리 지금 여기서 찾은 걸 봤을 때는 사실 뭐 대부분이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기역자 코너형 테이블을 가져오기로 했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찾아본 것처럼. 그래서 일단 내가 뭘 가져와야 되는지 상품의 특징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야 돼요. 자, 코너형 책상을 검색했을 때 뭐 이렇게 기역자 형태, L자 형태의 테이블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요런 형태의 상품을 가지고 올 건데 내가 뭐 게이밍, 사무용 책상 이렇게만 명사를 가지고 오면 좀 애매하다. 왜냐면 이거는 좀 그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대표 키워드를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찾은 L자 책상으로 잡을게요. 근데 이제 이게 단어가 한 2개가 되는 거예요. 띄어쓰기로 기준을 봤으니까 2개가 되는 거죠. 이 앞에다가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코너형. 나름의 형용사적인 키워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L자 책상을 검색하는 사람들한테 코너에다 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코너에다가 이렇게 딱 모서리에 꽂아 넣을 수 있는 책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L자 책상을 쓰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이게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름의 대표 명사를 꾸며주는, 더 부각시켜줄 수 있는 키워드를 여기서 찾아가지고 이 앞에다가 형용사처럼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메인 키워드를 만드는 거죠. 저희 수업 시간에만 원래 푸는 팁이긴 한데 여기다가 진짜 형용사적인 키워드를 하나 더 넣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좀 케바케이긴 해요. 이게 뭘 넣냐? 저는 여기서 말하는 형용사는 사람들이 잘 검색하지 않는 거, 근데 사람들이 잘 아는 거. 그래서 검색하지는 않지만 다른 키워드를 검색해서 내 상품이 딱 노출됐을 때 이 키워드가 같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키워드의 의미는 아니까 사람들이 여기 내 상품에 조금 더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간 활용? 이런 키워드면 어떨까? 물론 이거는 뭐 검색할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공간 활용, 코너형, L자 책상, 어떤 하나의 완성형된 이 4개의 단어를 다 조합해봤을 때도 하나의 완성된 키워드처럼 보이죠. 이런 식으로 상품명을 메인 키워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브에는
나머지 애들 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뭐 L자 책상 들어갔으니까 일단 기역자 넣고, 코너형은 앞에 들어갔으니까 뒤에 기역자 넣고, 테이블, 컴퓨터, 뭐 게이밍, 공부, 사무용, 데스크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을 할 거다 그럼 여기까지만 쓰면 될 거고, 쿠팡에 등록을 할 거다 그럼 다 쓰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메인과 서브 키워드를 만들어서, 메인 키워드, 그러니까 앞에 단어에는 아무래도 이게 노출 가중치가 앞쪽 키워드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앞에 완성형 키워드를 넣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맨 앞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L자 책상이라는 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이게 뭐 다 해봐야 아마 15자도 안 될 거예요. 한번 볼게요. 딱 14자 나오죠. 요 정도면 제가 판단했을 때 15자 미만이면 어느 정도 가중치는 다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완성된 키워드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좋다. 왜? 소비자들이 딱 검색했을 때 내 상품이 나오면 키워드를 딱 볼 때 내 이미지랑 매칭을 하면서 읽기가 편해요. 일단 뭐 L자 책상, 코너형, 공간 활용 이런 거보다는 공간 활용, 코너형, L자 책상 이렇게 나오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사람이 읽기 편하면 또 누가 읽기 편하냐? 마찬가지로 로직이 읽기도 편하다. 왜? 로직은 그 빅데이터라는 거는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아 이게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읽히는구나 라고 얘네가 학습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코너형 책상을 검색할 때 책상 코너형 이렇게 검색하진 않잖아요. 코너형 책상이라고 검색을 하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적어도 메인 키워드에 들어가는 3개에서 4개의 단어만큼은 이 배열까지 완벽하게 맞춰주는 게 검색 로직상에도 훨씬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겠지만, 사실 이 메인과 또 서브를 나눠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서브 키워드를 이렇게 막 배열을 조합해요. 셔플을 돌려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상품을 많이 등록할 때 또 활용하기도 하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이 코너형 책상이라는 거를 하나만 소싱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상품을 뭐 10개든 20개든 100개든 소싱을 한다고 쳤을 때 상품명들은 다 다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서브 키워드에서 이렇게 키워드 배열을 조합을 해버리는 거죠. 다 다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다 보면 쇼핑몰은 얘네들을 다 다른 키워드로 인식을 한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한번 이렇게 정리한 키워드로 수십 개의 상품명은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로만 상품 등록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명을 지으면 좋겠죠. 뭐 사실 저희가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 짧게나마 대량도 다르고, 반자동은 수동 전에 저희 수업에서 어떤 베이스 형태가 되기도 하고 결국에는 수동으로 넘어가요. 사실 수동으로 넘어가면 여기 있는 이런 키워드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수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왜냐면 결국에 수동으로 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마케팅과 광고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확실한 수요 키워드 하나만 잡고서도 어느 정도 노출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개념은 알고 가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얘기고, 반자동 같은 걸 할 때도 이렇게 키워드를 뽑다 보면요, 여기에는 뭐 검색량이 3000짜리도 있고 뭐 500짜리도 있고 150짜리도 있고 뭐 2, 3만짜리도 있고 뭐 5만짜리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막 하나하나 골라가면서 뭐 높은 검색량을 가진 키워드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러 검색량이 같이 섞여 있는 키워드들을 조합을 하는 게 노출 로직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다. 왜냐면 작은 키워드는 그만큼 등록되어 있는 상품 수도 적을 거니까 경쟁이 덜 할 거고,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는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만큼 공급업자들도 많아서 상품도 많을 거니까 아무래도 노출하기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어떤 그 계단을 밟아가는 형태로 또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팔지 대표 키워드를 하나를 정했다면 제가 말씀드린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련된 키워드들을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상품명을 만들어 주시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진짜 제일 좋은 거는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진짜 SEO 들어보셨죠? SEO에 맞춰가지고 브랜드 키워드도 활용하고 뭐 이런저런 조합들을 다 체크하시는 게 좋긴 하지만, 뭐 아직 초보자 단계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고민하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만 상품명을 만드시고 어떤 상품을 판매해야 될지를 정하셔도 아마 충분히 상품 소싱하는 데는 문제 없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타오바오에서 요 키워드 가지고
관련된 상품을 소싱하는 것까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열심히 알려드리게 돼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오늘은 대표 키워드를 찾고 관련된 키워드들을 뽑아서 상품명을 만드는 것까지만 진행을 하고, 이 다음에 요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해외 쇼핑몰, 즉 중국 쇼핑몰에서 상품을 어떻게 소싱하고 어떻게 판매자를 고르고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좀 길긴 했는데, 그리고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촬영을 하는 거라서 조금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약간 잡음이 조금 들어갔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그 점은 조금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꼭 좋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다음에는 또 이어서 좋은 내용으로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